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 대부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답변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은요, 사실 이게 많아요. 너는 어떤 경험을 했니?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갖고 있는 경험담을 말할 때가 사실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어떤 목소리로 표현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은 딱 세 가지를 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조직 적합성, 업무 적합성, 비전 적합성. 저는 이렇게 어려운 말들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너 우리 조직 좋아하니? 너 우리 조직에 좀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 이 업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맞니?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는 이제 열심히 일한 인재를 뽑는데 이 친구는 회사에 다니다가 MBA에 가느라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잘 안 뽑거든요. 그래서 너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같아? 너 이 업무 잘할 수 있어? 너 우리 조직 좋아해서 들어와서 바로 그렇게 어울려서 일할 수 있니? 조직 적합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 기업은 그 고향이 다 똑같아요. 부장도 충청도, 과장도 충청도, 때려도 충청도. 그래서 내가 이제 사장님을 만나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왜 다 충청도만 뽑아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충청도끼리 좀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 보면 잘 못 어울린다고. 그래서 그것도 편견이다. 다시 한번 다른 지역도 많이 뽑아봐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직하고 잘 어울리느냐, 업무 잘할 수 있느냐, 비전 같으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경험담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험담은요, 여러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뭐 누가 어떤 일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요, 마치 묘사하듯 그림 그리듯 면접관의 생각을 도화지, 흰색 도화지라고 생각하시고요. 흰색 도화지에 정말 그림을 그리듯 얘기하셔야 돼요. 묘사하듯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시고 그거를 더 잘 떠올릴 수 있게끔 목소리와 표정을 넣어서 연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 그때 이런 일이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잘 연상이 돼요. 자, 그때요, 여러분, 뭘 구체적으로 묘사하냐면 육하 원칙에 맞는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요.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도 이 육하 원칙의 내용은 강조를 해서 말해야 될까요? 안 말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되겠죠. 제가 경험담 에피소드 말하는 방법은 제 면접 스토리로 승부하라 라는 책에 보시면 바스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제 상황을 얘기해라. 그 다음에 accident, BA, 어떤 accident,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바스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액터,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accident,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어, 그 다음에 A가 액션이에요. 넌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니? 마지막에 S거든요. study. 그럼 넌 거기서 뭘 배웠어? 그래서 바스법, BAA, 그러니까 A가 3개예요. 자, 해볼게요. 제가 바스법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상황 설정,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였어? 너였어? 아니 다른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accident,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너는 거기서 뭐 했니? 액션. 그래서 너는 거기에서 뭘 배웠니? 이게 바스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담 에피소드를 얘기하실 땐 등 이런 사족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강하면서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많이 말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면접은요, 레퍼토리입니다. 몇 개 에피소드 넣어놓고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딱 쳐도 자기소개 나오게. 정말 지나가다가 엄마가 너 딱 이 얘기해봐. 그럼 바로 나오게끔. 정말 의식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나오게끔 해야 면접장에 가서 긴장하더라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험담 에피소드, 정말 내가 좋은 면접관한테 꼭 말해야 되는 에피소드는 여러 번 연습해서 완전히 내 입이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자, 악의점 등의 사족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경험담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말해보는데요. 이 친구는 그 낚시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고 뭘 배웠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묘사,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는 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것을 알게 되고 했다? 와, 뭘 배웠다? 어떻게 되죠? 여기는 slow, 여기는 fast, slow. 그래서 이렇게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 강태공이라는 낚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별로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이 동아리가 존폐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낚시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산악 모빌과 래프팅 등 여러 가지 활동적인 이벤트를 넣어 프로그램을 짰더니 많은 신입 회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리 어려워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했던 강태공이라는 낚시 동호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뭘 배웠는지를 아주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대부분 사람들은 강태공이라는 말도 안 넣어요. 그냥 낚시 동호회 했고요.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구체적으로 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에 뭘 배웠는지는 천천히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그림 그리듯이 요양원의 이름은 뭐였는지, 그리고 뭐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은 어땠는지,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 안에 따옴표가 들어가요. 여기가 연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면접은 쇼라고 했죠. 여기가 연기해야 되는, 목소리 연기, 표정 연기야.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가면요, 연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냥 저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했고요. 할머니들랑 같이 재미있게 놀아드렸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매력적인 DNA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친근감이라는 DNA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예전에 독거노인 지킴이로 우리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들께서는 저를 낯설어 하셨지만 함께 레크레이션을 했더니 금방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하지 않겠다던 할머니들도 나중에는 또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뿌듯했습니다. 다음에 할머니들 만났을 때 와, 우리 손녀딸 또 왔네. 와, 우리 유정이한테는 정말 정이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곤 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만나는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친근감 있게 그분들이 저를 대하시는,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친근감 있게 저를 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멘트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말일까요? 글일까요? 이건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시잖아요. 그럼 저는 딱 키워드를 외워요. 자, 매력적인 DNA를 갖고 있지. 그럼 나 있지. 그 매력적인 DNA가 뭐야? 친근감이지. 아, 나 예전에 독거노인 그 지킴이로 봉사활동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되게 어색해 하셨어. 근데 제가 막 레크리에이션, 노래도 부르고, 묵찌빠도 하고 막 이랬더니 할머니들이 좋아하셨어.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어머, 우리 손녀딸 왔어. 해주셨어. 와, 정말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내가 미소로 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미소는 주고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면접 보러 가서 하는 거예요. 딱 안 보고. 안녕하십니까. 네, 매력적인 DNA를 갖고 있는 임유정입니다. 저는 매력적인 DNA, 친근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친근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친근감으로 요양원 할머니들께 제가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독거노인 지킴이로 요양원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들은 안 돼, 부끄러워, 못해, 뭐 이런 게임 못해 하셨는데, 저는 막 레크레이션, 묵찌빠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저를 너무 친근감 있게 아주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내가 미소와 친근감으로 이분들께 다가서니 이분들도 저를 정말 미소와 친근감으로 받아주시는구나. 미소는 주고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미소와 친근감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매개체구나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장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짜시고요.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연상한 다음에 키워드로 생각.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 시간에서 같이 배울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 트레이닝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친 거는 강조해서 읽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처음에 이야기를 끌 때 시작할 때는 천천히 그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 fast 그다음에 마지막은 또 천천히 한다는 다음 거 경험담 에피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에 과 동아리 딜라인이라는 과 동아리가 있었나 봐요. 4학년 1학기에 과 동아리 딜라인에서 후배들에게 캐드 수업 신청을 받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40명에게 캐드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 동아리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캐드 알려줘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4학년 1학기, 언제 4학년 1학기에 과 동아리 딜라인에서 후배들에게 캐드 수업 신청을 받아 일주일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했니?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40명에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40명의 앞에 앉아서 캐드 수업을 받았구나. 내가 후배들에게 이 사람이 알려줬구나라는 게 떠올라져요. 어떻게 하면 후배들이 캐드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밴드를 만들어 제가 직접 만든 캐드 명령어와 툴바 용어 연습 예제들을 올렸대요. 실습과 과제 조작품 준비로 바빴지만 후배들에게 타로 캐드 학원을 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쌓아주고 싶어서 평면 도면 캐드까지 가르쳐줬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캐드 수업을 통해서 나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걸 배웠대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뭐 살면서 기억나는 경험이 있냐? 아니면 뭐 살면서 뭐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뭔가 협업했던 경험이 있냐? 물론 협업하고는 딱 맞진 않지만 너의 성격의 강점은 뭐냐? 저는 이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한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답변 하나에 여러 가지 그 질문에 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면접을 볼 때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에피소드를 쫙 펼쳐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물어보면 이걸 얘기해야지. 이거 살아가면서 기억나는 게 있냐? 대학생 할 때 기억나는 거 있냐? 너 왜 아르바이트 너 아르바이트 안 하고 뭐 했냐? 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어떤 것에든 답변할 수 있는 너의 성격의 강점은 뭐냐? 저 누구는 가르치는 걸 나누는 걸 좋아해요. 다 넣을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한번 실감나게 말해볼게요. 4학년 1학기에 과 동아리 딜라인에서 후배들에게 캐드 수업 신청을 받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40명에게 캐드를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배들이 캐드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밴드를 만들어 제가 직접 만든 캐드 명령어와 툴바 용어 연습 예제를 올렸습니다. 실습과 과제, 졸업작품 준비로 바빴지만 후배들에게 따로 캐드 학원을 다니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쌓아주고 싶어서 이 평면, 도면 캐드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캐드 수업을 통해 저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스피치는요, 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면접은 논리, 이성, 합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때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이 감정, 마음의 면접관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다가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건요. 제가 배우면서 제가 더 가르치면서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게 면접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경험담 에피소드 실감나고 맛깔나게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